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여당까지 가세하면서 대구 동구청장 선거가 민심을 가늠할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청년들이 정부의 일자리나 집값 대책을 비판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겨냥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가에서도 불법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지지부진합니다. 미세 조류를 활용해 철강 폐수 오염물과 남은 조류 슬러지까지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월 10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안개 때문에 그런가요? 출근길 다소 서늘하지만은 낮에는 기온이 좀 오른다고 하죠? 네, 큰 일교차에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고요. 또 오늘 자외선 지수 높습니다. 차단제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지역 오늘 아침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조금 끼어 있습니다.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고요.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1도, 안동 10도로 출근길 조금 서늘하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대구 23도, 안동 24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점점 커지는 기온차에 대비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햇살이 비추면서 미세먼지 걱정되실 텐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으로 공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점점 뜨거워지는 봄볕 아래 자외선 지수가 점점 높아지니까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 동구청장 선거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보수 텃밭을 잡으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한창 지지도가 올라가는 여당까지 가세해서 볼만한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청장 선거는 국내 정치의 축소판이자 민심을 가늠할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랜 잡음 끝에 백이철 전 동구 부구청장을 동구청장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정치적 상징성이 크고 이겨야 하는 전략 지역이라며 대구에서 유일하게 대구시당이 아닌 중앙당이 공천에 관여했습니다. 현 강대식 동구청장이 후보로 나선 바른미래당에도 대구 동구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곳입니다. 유승민 공동대표의 지역구이자 정치적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유승민 두 대표의 대리전 양상을 띠며 높은 당 지지도를 무시할 수 없다. 공천 파동으로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며 벌써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전에도 저희들 당 이름을 알아서도 당선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준다든가 늘린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똑같다. 공천만 주면 다 되는지 알고 하는데 이번 선거는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서재헌 후보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도 해볼만 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때보다 여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데다 두 보수 정당의 대결로 표가 분산되는 상황이 기회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40대 청년을 공천했잖아요. 후보가 정말 그 아이디어도 많고 경험도 젊은 못할 있으니까 저는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무소속 후보도 지켜봐야 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에서의 당 입지와 지도부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때문에 지키느냐 뺐느냐 바꾸느냐 두 보수 야당과 여당, 무소속 후보까지 나선 대구 동구청장 선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청년들이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다양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 참여가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청년이 겪는 문제와 청년 정책 사이의 간격을 좁히려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합니다. 양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례 없이 높은 청년 실업률을 뚫어도 청년을 기다리는 것은 비정규직이란 질 나쁜 일자리입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기존의 30대, 40대 편집자들보다 거의 60%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을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성차별과 성폭력, 장시간 노동 등 청년의 일상과 일터엔 다양한 문제가 마치 지뢰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지 청년 실업률 숫자만 낮추는 데 급급하다는 게 청년들의 문제 제기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도 청년들은 공공부문 5% 청년 의무 고용보다 직장 괴롭힘 방지 조례나 청년 건강검진 지원 같은 내 삶에 와닿는 정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정책은 사실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방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싸거든요. 보증금이나 월세 같은 걸 감당할 수도 없는데도.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다양한 청년 정책이 반영돼야 한다고 청년들이 행동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프리랜서 보호줄의 제정과 성평등 일자리 인증제 도입, 청년 건강검진 등 19개 청년 노동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 요구안은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부재하고 그들이 일터에서 겪고 있는 노동 문제나 노동 인권 문제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을 알리고 이들은 정책 요구안을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공식 질의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오면 이를 분석한 뒤 유권자에게 제공해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7개 정당은 이번 금요일 대구 청년들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어젯밤 8시 3분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의 의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200여 제곱미터와 제품을 태워서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차 18대와 50여 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돼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 7시 40분쯤에는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섬유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320제곱미터와 원단 기계를 태워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가에서도 불법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지지부진합니다. 학교 당국이 성범죄 근절에 소극적인 사이 생활형 성범죄에 노출된 우리 학생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포항의 한 대학에서 화장실 몰카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대학생 23살 A씨가 2차례에 걸쳐 몰카 범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A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지역 대학가로 확산된 화장실 몰카 범죄 소식에 학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화장실 찾아가려고 이제 멀리 있는 곳까지 걸어서 가기도 하고 위나 아래도 한 번씩 쳐다보게 되고 이제 특히 구멍 같은 게 뚫려 있으면 이제 한 번씩 더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대학교에서는 지난해에도 설치형 몰카 범죄가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 비슷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학교 차원의 신속한 진상조사와 교내 화장실 전수조사 등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지만 모두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사이에는 이렇다 할 학교 공지가 없었으니까 소문만 무성하게 나고 내 옆에 가해자가 돌아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진짜로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공황 증세를 앓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고. 이에 대해 포항 여성단체는 성범죄에 대해 쉬쉬하는 미온적인 대처가 오히려 추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들이 모두가 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야.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해당 학교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몰카 범죄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학교 당국의 철저한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산업 폐수 가운데 정화가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철강 폐수입니다. 미세 조류를 활용해서 철강 폐수 오염물과 남은 조류 슬러지까지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호수 등에 서식하는 미세 조류 세네데스무스 쿼드리카우다입니다. 박테리아와 함께 배양된 이 균주를 철강 폐수에 넣고 전기 분해를 시작합니다. 1시간쯤 지나자 물고기 기형을 유발하는 황화시안 등 오염물질이 100% 산화되고 미세조류가 뭉쳐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유기물 오염을 일으키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농도도 0.2%까지 낮췄습니다. 공정이 줄면서 처리 시간도 1시간으로 종전에 비해 5분의 1 짧아졌습니다. 기존의 그 활성 슬러지 공법을 활용해서 질소를 처리하는 공정의 경우에는 적어도 3단계 이상의 복잡한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미세조류를 활용하게 되면 그 공정을 1단계로 줄일 수 있다는 것.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은 지난해 미세조류를 활용한 1차 정화에 이어
후처리 격인 잔여 오염물과 조류 제거까지 성공하면서 연달아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특히 자연적으로 가라앉히지 않고 단번에 조류를 회수하는 공법은 세계 최초입니다. 1, 2차 공정을 결합한 시스템 구축이 과제입니다.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속 처리 공정을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그 심화 연구가 지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물자원과는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증 연구를 거쳐 기술 이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MBC 네트워크가 함께합니다. 최근 1인 방송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연예인보다 더 큰 인기를 끌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장래 희망이 유튜버라고 할 정도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초등학생 유튜버들을 충북 MBC의 조미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돼지공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면서 화장하는 방법과 제품에 대해 능숙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촬영한 영상은 1시간 반 정도의 편집을 거쳐 유튜브에 올려집니다. 화장법, 액체괴물, 제품 후기, 일상 등 소재도 다양합니다. 5천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유명 립싱크 애플리케이션의 광고에도 등장한 주인공은 바로 13살 초등학생 이진서 양. 좋은 댓글 볼 때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라는 꿈을 계속 가지면서 뷰티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어요. 반말 모드의 준말인 반모, 먼저 반말할게의 의미를 가진 선방걸게 등 신조어로 실시간 방송을 모방한 유튜브 방송. 이 또한 초등학생이 직접 휴대전화로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막을 넣고 음악을 삽입해 만든 것입니다. 직접 촬영 편집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이 공유한 무편집 영상을 다운받아 제2의 창작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꿈이 PD이기도 하고 편집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편집하고 올리는 것도 재미있고. 어른들 눈엔 아직 한없이 어려 보이지만 SNS 미디어라는 놀이터에서 자신들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면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어엿한 유튜버들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5명 가운데 1명은 1인 방송을 즐겨볼 만큼 미디어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를 주도하며 재능을 펼칠 청소년들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구미 원룸에서 20대 아빠와 아들로 추정되는 2살짜리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구미경찰서는 아사가 사망 원인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구미경찰서장은 이들 부자가 기력이 빠져 굶어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부검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2사람에 의해서 내용물이 나와 아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국과수의 종합소견에 따라 정확한 사인이 밝혀질 전망입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소년찬 부장판사는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를 살해한 58살 A씨에 대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빚 1,8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B씨를 대구 동구에 있는 빈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B씨 승용차와 소지품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미경찰서는 다른 사람이 농협에 맡긴 120억 원을 빼내고 각자 나눠 가진 혐의로 44살 A씨와 45살 B씨, 구미 산동농협 감사 54살 C씨와 장천지점장 54살 D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농협에 맡긴 50억 원과 개인 계좌의 돈 70억 원을 현금으로 빼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D 지점장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데도 금융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양식을 임의로 만들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현금 인출을 도왔고 C 감사는 이 같은 행위에 가담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준공영제 발전 방안과 시내버스 정책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준공영제 시행 광역시 협의회에서는 대구와 인천 등 7개 지자체와 서울과 제주도 관계자가 모여 재정 절감 방법 등 준공영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 시내버스 정책 전반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게 되는데 대구시는 버스 정보 안내기 통신 방식의 속도를 높인 사례를, 서울시는 시내버스 공기질 개선, 또 대전시는 교통카드 고도화 사업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좋은 일자리와 안정된 소득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일자리 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또 올해 노인 일자리 특화 사업으로 어르신 사업장 3개소의 창업을 도와 30여 명이 김밥집과 카페를 직접 운영하는 데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간병사, 경비원처럼 고령자 구인 수요가 많고 취업이 잘 되는 직종 5개 과정을 선정해 220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한 뒤 취업과 연계시킬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노인 일자리 특성화 사업으로 모두 7개 어르신 사업장이 창업했고 직업교육으로 210명이 취업했습니다. 영주시 아지동 옛 쓰레기 매립장 주변을 조류 서식처로 복원하는 사업이 환경부 생태계보전 협력금 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아지동 매립장에는 생태시설물과 생태습지, 산책로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1986년부터 10년간 운영된 뒤 문을 닫은 아지동 매립장은 현재 76만 세제곱미터의 폐기물이 매립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뒤에 보이는 대구의 하늘처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조금 끼어 있습니다.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고요.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1도, 안동 10도로 출근길 조금 선선하게 출발합니다. 낮부터 기온이 쭉쭉 오르면서 대구 23도, 안동 24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점점 커지는 기온차에 대비해서 옷차림은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한 햇살이 비추면서 미세먼지 걱정되실 텐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 보이며 공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점점 뜨거워지는 봄볕 아래 자외선 지수가 점점 높아지니까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서해상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11도, 고령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고령 23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10도, 구미 11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상주 24도, 구미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0도, 청송 9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안동 24도, 청송 22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8도, 낮 기온 1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